자, 이번 시간은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환지처분이에요. 환지처분. 자, 환지처분의 의의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봐주실까요?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제사 마지막 테마죠. 환지처분이 됩니다. 자, 환지처분이 무엇일까요? 개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주세요. 자, 환지처분은 사업전 토지를 우리는 종전 토지라고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 종전 토지는 미개발된 임야 상태이거나 농지 상태였고요. 자, 그 종전 토지 소유자, 100번지 위치에 갑의 농지가 있었고요. 그 농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100번지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계획을 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200번지 환지 계획에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갑의 환지로 확정된 겁니까? 갑의 환지로, 갑에게 환지될 토지로 계획된 겁니까? 계획만 된 거예요. 환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의 환지로 확정해 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죠. 뭐죠? 보류지가 됩니다. 보류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에요.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쓸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채비지라고 그래. 채비지. 그러면은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갑의 환지로 하고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하고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채비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 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처분의 절차. 그러면은 환지처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환지처분 절차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환지처분 절차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 봐요. 240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환지처분 절차 나와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환지처분 절차 쭉 순서를 외우면 되죠. 1번부터 4번까지 순서 암기. 이렇게 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을 시켜요. 그럼 잠깐만요. 공사 완료가 공식적으로 공고되고 관계 서류가 공개 열람되면 공개 열람은 누구죠? 누구나 공개적으로 읽어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관계자는 와서 서류를 볼까 안 볼까? 보겠죠. 권리위에 잠잠하면 지키지도 않으니까. 자, 서류를 보고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체장에게 공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의견이 없으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 신청하고 준공검사 있으면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다고. 며칠? 60일.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하는 행정처분. 뭐죠?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지처분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연결될수록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지처분은 어떤 형식 역할을 할 수 이루어질까? 환지처분의 형식이죠. 여러분 교재 240페이지 양괄호 4번 환지처분 공고 나와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2번이 환지처분의 형식이에요. 적으세요.
환지 처분의 형식의 형식. 읽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죠? 알리고 동그라미 알리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대통령 내용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동그라미. 이때 공고가 무슨 공고죠? 환지 처분 공고. 그러면은 잠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는 환지 계획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즉 갑에게 당신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알리고. 그리고 대통령 내용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를 뭐 해야 되죠? 공고합니다. 이 공고가 무슨 공고죠? 환지 처분 공고. 자, 이렇게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은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공고일입니까?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이 환지 처분의 법적 효력 7개도 제목을 아까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과처럼 줄줄줄 외워야 돼요.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시험에 자주 나왔죠. 241페이지 봅니다. 241페이지 4번 환지 처분의 효과. 효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공고된 날입니까?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몇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7개가 7개. 1번 밑줄 거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동그라미 1번. 이게 환지 처분의 효과 1번이에요. 이 지문 기출문제 보면 자주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설명드릴게요. 여보세요.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는 200번째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환지를 갑의 종전 토지로 본다. 갑의 토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2022년 4월 13일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2022년 4월 14일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잖아. 2022년 4월 14일부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환지를 갑의 토지를 보니까 갑이 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새로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대신에 종전 토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언제 소멸하냐면 중요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 등 갑의 토지 소유권을 소멸하는 거야. 이 말을 법은 어떻게 표현했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갑의 종전 토지로 본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2번 줄 것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어떻게 되죠? 소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게 환지 처분의 효과 2번이에요. 소멸 동그라미예요. 소멸 시점은 항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멸입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입니까? 끝나는 때. 끝나는 때 소멸이에요. 설명합니다. 봐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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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하기 전에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는 소유자가 을이었잖아요. 그죠?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종전 토지 600제곱미터를 소유한 을도 30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 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나에게는 환지 지정을 하지 말라고 환지 부지정 신청을 한 거야. 그러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갑의 토지는 을의 토지는 환지에 의해서 환지를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안 정하잖아. 그 권리를 금전으로 청산해서 내보내잖아요.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에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2022년 4월 13일이 끝나는 순간 오늘 밤 12시 2022년 4월 13일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를 정하지 않은 갑의 을의 종전 토지에 있던 을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소멸되는 거야. 내일 단
2022년 4월 14일 날짜, 내일 날짜로 이 땅을 환지받은 누군가가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권리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공법은 현장에 대한 상상이 없으면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다니까. 이게 보여야 돼, 이제. 올해 강의를 들으면 외우려고 하지 않고 이걸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으면서 교재를 읽으면서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만족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시험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듣고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 줄 거예요.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죠? 시행자가. 왜요?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써야 되니까.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야. 줄 거예요.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러니까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누군지는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거야.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몇 번이죠? 3번. 그 시험 늘 이렇게 나오더라. 채비지와 보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모두 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옮겼습니까? X잖아.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 계획에서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몇 번이죠? 3번 내려와요. 청산감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된다. 밑을 쭉 꺾어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줄 거예요. 결정입니까? 확정입니까? 확정 동그라미. 몇 번이죠? 4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옆에 적어요. 저 위에 적어요. 저 위에 적어요. 빨리 적으세요. 청산금은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가 다르죠. 결정 시기, 확정 시기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늘 적어드려도 연습하지 않으면 시험지 받으면 또 틀리고 실수한단 말이에요. 청산금은 언제 결정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이 말이라.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확정됩니까? 청산금을 결정합니까? 결정을 했는데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야. 청산금이 470만 원이라고 결정을 한 거야. 그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이다.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했는데 그 470만 원이 확정되는 것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산금은 확정 시기하고 결정 시기가 같습니까? 완전 다릅니까? 완전. 이걸 비교해야 될까요? 비교. 이걸 한번 필기하면 영원히 기억할까요? 모의고사 시키다 다시 봐야 된다니까. 그죠? 누가 다시 보느냐 그 싸움이라니까. 시험이 가까워지면 다시 누가 이거 들춰볼까? 싸움이죠. 내려오세요. 예외적인 효과 줄 거죠? 1번 행정상 처분과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몇 번? 5번. 환지 처분의 효과 5번.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설명할게요. 갑의 종전토지 100번지 천지부터는 갑의 농지였죠. 그래서 봐요. 여기다가 갑의 100번지 농지에다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그 처분의 효과가 100번지에 전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00번지 농지 소유자가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받더라도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 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200번지로 이전하지 않는 거야.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잖아. 여러분이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의 마을에 살고 계시다가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면은 이삿짐하고 강아지하고 남편만 따라오지. 거기 자연녹지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상업지역으로 따라오지는 않잖아. 왜? 자연녹지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여러분이 살고 있던 그 마을에 항상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전속되어 있기 때문인 거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천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많이 읽으면 됩니다. 이 조문을. 근데 봐요. 이 시험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조문을 밑줄 꺼주는데 이걸 요약된 걸 보면 안 봐요. 요약된 걸 보면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이게 요약집이거든. 요약집은 크게 합니까? 줄여줍니까? 작은 것은 줄여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꾸 외워지질 않는 거라. 알겠죠? 내 형제가 공부하면 나는 요약집 없애버립니다. 왜 만들어야 책이 있는데. 사서 그냥 보관하고 기념으로 그냥 이것만 보라고 하겠어. 미운 사람이 공부하면 요약집만 보라고 하겠다고. 좋은 사람이 공부하면 기본서만 보라고 하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시험 치고 나면 결론이 요약집이 좋아서 특강 내용이 좋아서 합격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받고 시험 치고 나면 늘 선생님 기본서가 옳았습니다. 사법고시에 요약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법고시에 특강 자료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작은 걸 좋아하니까 줄여주잖아. 입맛이 맞도록. 작은 거. 얇아야 하니까. 얇으니까. 요약집도 두꺼워서 못 보겠다는 거야. 그럼 특강 자료를 더 줄여주잖아. 더 줄여주잖아. 그죠? 특강 자료도 작게 카드로 만들어서 암기하게 해주나. 좋아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 줄이는 거예요. 공부가 실력이 늘면 줄여야 됩니까? 자꾸 넓게 봐야 됩니까? 넓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걸 보다가 더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자꾸 작게 본다. 맞죠? 기본서. 그러니까 요약집은 언제 쓰이죠? 필요해요. 이 기본서가 익숙하면 이걸 볼 수 있게 되잖아. 짧은 시간에 한 바퀴 돌릴 때 필요한 거야, 이거. 암기하러 주는 게 아니고. 맞죠? 특강은 기본서를 놓고 특강을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특강에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특강을 꼭 알려줄 거면 특강 시간에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그게 익숙하면 기본서 보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필수적인 겁니까? 부수적으로 필요합니까? 부수적으로 활용의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뭐죠? 기본서. 그렇죠. 2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손상한다. 밑에 적어요. 원칙. 여러분, 지역권은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환지로 지납니까? 종전토지 손상의 원칙입니까? 종전토지 손상의 원칙이라. 그러니까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청소하는 거하고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뭐하죠? 소멸 동그라미. 소멸 앞에 시점은 항상 다음날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끝나는 때. 그 시점을 잘 봐야 돼. 소멸 시기는 항상 끝나는 때라. 다음 내려옵니다. 이거 몇 번이죠? 지역권이? 6번. 좋아요. 7번. 7번 앞에 적어요. 7번은 동그라미 3번이 7번이죠? 동그라미 3번이 동그라미 7번입니다. 번호.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예요. 아까 입지환지 처분은 잠깐만요. 종전토지 소유자, 과수토지 소유자 병돌이 기억납니까? 종전토지 면적이 환지에 받을 수 있는 면적이 5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지목이 되지어도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면적이 작잖아. 과수토지 소유자 병호에게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 주로 아파트라 그랬죠.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이 교부되면 무슨 환지? 입체환지. 그러면은 입체 환지 처분을 받으면 아파트는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 토지는 공유 지분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은 여러분 아파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까? 공유 지분권이 있습니까? 공유 지분권. 2000제곱미터 중에서 18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공유 지분권이 있을 뿐이죠. 3번은 설명 다 한 거잖아요. 읽어볼게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무슨 처분?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이게 뭐죠? 구분 소유권 취득이잖아. 건축물의 일부를 동그라미 하시고 저거요. 뭐죠? 구분 소유권 취득.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을, 그리고 해당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 지분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입지한지 처분할 때 종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은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소입니다. 그러면은 종전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그대로 존속합니까? 환지받은 토지나 건축물로 이전합니까? 환지받은 토지나 건축물로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토지 존속이니까 지조가 있잖아. 근데 저당권은 지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환지 처분이 있으면 보따리 싸서 환지받은 토지나 건축물로 저당권을 이전해버려요.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주체에서 가장 지조 있는 권리는 지역권이고 가장 지조 없는 권리가 저당권이에요. 내려오십시오. 환지등기. 환지등기 동그라미예요. 적으세요. 환지등기 동그라미에 적으세요.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환지등기는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등기입니다. 여러분, 환지등기는 환지받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신청과 촉탁해서 합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등기입니까? 일괄등기. 그럼 끝난 거잖아. 읽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시행령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며칠? 14일 이내 동그라미. 이 단거리야. 14일 이내 꼭 입어야 됩니다. 밑에 적어요. 아니야,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고 시험 낸다니까. 이 부분은 지체 없이라고 시험 내요. 도시개발 사업시행령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지체 없이, 이건 틀린 거야. 지체 없이가 아니고 14일 내에 이를 알리고,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와 건축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한다 줄 거예요.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환지 처분 공고 후 며칠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됩니까? 14일. 그래서 환지 등기는 개별 등기가 아니고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구나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조문이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넘겨요.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는 제한되죠? 원칙 줄 거예요. 시험 다 나오는 것들이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등기 동안,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죠? 환지 등기. 환지 등기는 개별 등기입니까? 이꼴 일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 이때 등기는 환지 등기. 이꼴 일괄 등기를 말하는 거야.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이게 원칙인데 줄 거예요.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 전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익권자 보호를 위한 권리조정 등은 다 설명했죠. 청산금 넘기세요. 청산금도 무엇인지 설명했죠. 정환지, 감환지 하면은 금전적으로 과부족을 청산하여서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되죠.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넘겨요. 청산금의 결정식이 아까 필기해 드렸죠. 결정식이 동그라미에요. 언제 결정한다고? 줄 거예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결정식이 동그라미 하시고 언제 결정한다고요? 미칠 거예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뒤에 확정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이때 결정하고 언제 확정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되잖아. 이게 원칙인데 계속 칠 거예요? 계속 칠 거예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할 때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내려와요. 청산금의 징수 교부식이 나와 있습니까? 줄 거예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라. 다만 줄 거예요.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청산금 교부가 가능합니다. 청산금은 분할 징수 일괄 교부가 원칙인데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강제 징수입니다. 행정증의 시행자 줄 거예요. 행정증의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않으면 국세 지방채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징수할 수 있죠.
징수 동그라미. 행정증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뭐하죠? 직접 징수할 수 있단 말이라. 알겠죠? 근데 그 뒤에 행정증인 아닌 시행자 줄까요? 행정증인 아닌 시행자는 직접 징수합니까? 행정청에게 징수를 위탁합니까? 위탁 동그라미. 그래서 행정청은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내면 직접 징수. 비행정청은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않으면 직접 징수입니까? 징수 위탁입니까? 징수 위탁. 그때 위탁 수수료는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거예요. 징수 금액의 100분의 4 암기해. 청산금 징수를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내야 되죠? 그때 위탁 수수료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4. 건너와요. 청산금 공탁 읽어보시고요. 소멸시효 암기하시고 소멸시효 줄 것이십시오. 청산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감가보상 밑에 개념이 나와 있습니까? 의만 읽어둡니다. 일단 시험에 그게 뭐 안 나오죠. 그래서 설명만 할게요. 잠깐만요. 환지계획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토지가액 총액. 환지계획구역 안에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토지가액 총액이 100억이었어요. 환지전 종전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100억인데 환지 후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90억이 된 거예요. 환지 전 종전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얼마라고요? 100억이었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총액이 90억이 된 거야. 왜 이렇게 될까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농지나 임야 땅값이 싸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의 모든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100억이었어. 도시개발이 끝나면 농지나 임야가 택지나 상가용지를 개발하면 땅값이 오르잖아. 근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줄어든 거야. 왜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토지 법률 때문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개발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맞는데 사업 시행 전보다 사업 시행 후에 토지 법률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하는 땅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률보다 면적 감소 비율이 너무 큰 거야. 총액이 줄어들면은 그 줄어든 금액을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죠? 감가보상이라고 하는 거야.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토지 부담률이 50%면 500제곱미터를 환지받아야 되는데 600제곱미터를 환지받아서 뭐죠? 정환지. 400제곱미터를 환지받아서 뭐죠? 감환지. 그때 가부족을 정산하면 청산금이라고 불러. 근데 환지계획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보다 사업시행 전보다 사업시행 후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액 총액이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청산금입니까? 감가보상으로 부릅니까? 감가보상으로 부른다 이 말이야. 용어는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문제 필요할 때 보이면은 한 문제짜리 문제도 거의 없어요. 안 나오니까. 그래, 그 정도 해요. 도시개발 채권 24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암기해야 돼. 암기할 수 있도록 밑줄 긋고 마무리합니다. 248페이지. 248페이지 제일 밑에 도시개발 채권 나와 있습니까? 암기해야 돼. 발표하시고 암기. 제가 줄 거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봐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줄 거예요.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지사. 밑에 적어요. 발행자.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지사가 발행자야. 발행 목적이 뭐죠? 줄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줄 거예요. 이게 발행 목적이라. 도시개발 채권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시도지사가. 오늘 주로 와요. 249페이지 제일 위에 발행 절차 박선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계획에 대해서 누구에게 승인받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이게 발행 절차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큰 3번.
채권 발행 방법 나와 있습니까? 채권 발행 방법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줄 거예요. 전자등록 발행 동그라미, 무기명 발행. 그래서 발행 방법이 두 가지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 정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전자등록 발행하는 방법과 무기명 발행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외워야죠. 내려와. 이율 동그라미.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줄 거예요. 발행 당시 국채, 공채 금리와 특별 해외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도조를 정하게 됩니다. 시도조를 정한다. 동그라미.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 기간은 줄 거예요. 5년부터 10년 보면서 구체적인 상환 기간은 뭐를 정하죠?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급 기간은 참고 넘겨요. 소멸시효 암기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일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자니까 2년이지. 여기까지예요. 장정 2주간에 걸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인데 숙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는 4시간 동안 무조건 진도를 마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정비법을 4시간 동안 마쳐야 되기 때문에 262페이지 오셔서 262페이지 오시면 용어정의 나와 있습니까? 용어정의에서 2번 정비사업 동그라미, 정비사업 동그라미, 263페이지 양가로 3번 노후 불량한 건축물 동그라미, 265페이지 9번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는 별표 2개, 그리고 10번에 토지주택공사 등 줄 것이고 동그라미 하시고, 이 용어 정의는 예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한 10분 정도 설명드리고 바로 진도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용어는 예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11월, 12월 입문과정이나 1, 2월 기본이론과정을 용어정의는 한번 듣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특히 초보자는 정비법 1, 2월 정비법 절차 전부를 한번 듣고 오는 게 좋아요. 예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눈 뜨는 시간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도록 하루에 알뜰하게 학습 시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